안녕하세요. 봉수행입니다. 오늘은 인간 관계와 관련된 한국어 표현을 공부할 거예요. 먼저 인간관계와 관련된 어휘를 공부해요. 상대방,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면 안 된다. 아랫사람, 처음 만나면 아랫사람이 먼저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윗사람, 정시, 윗사람이 먼저 식사를 한 뒤에 숟가락을 들어야죠. 인간관계, 정우는 인간관계가 좋아서 주변에 친구들이 많다. 조언하다, 나는 평소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에게 조언을 많이 해주는 편이다. 충고하다, 언니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실수하지 않게 자주 충고를 해준다. 혼나다, 동생은 숙제를 안 해서 어머니께 혼났어요. 혼내다, 어머니는 숙제를 안 한 동생을 혼냈어요. 이번에는 예절과 관련된 어휘를 공부해요. 공공장소, 공공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공손하다, 어른이 주시는 물건은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아야 합니다. 권하다, 어머니는 집에 놀러 온 제 친구들에게 밥을 같이 먹자고 권하셨다. 말씀드려요. 어제 부모님께 유학을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반말, 상대방이 나이가 어려도 처음 만났을 때는 반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뵙다, 부모님을 오랫동안 뵙지 못해서 다음 방학 때는 꼭 집에 가려고 해요. 성함, 제 어머니 성함은 이명숙입니다. 여쭙다, 선생님께 방학하는 날을 여쭙고 여행 계획을 세웠다. 연세, 저는 버스에서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나 할머니께 항상 자리를 양보합니다. 예절, 지켜야 할 예절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말을 놓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말을 놓는 것은 예의 없는 행동이다. 피해를 주다, 입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이용하는 장소에서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첫 번째 문법은 과거의 일을 회상할 때 사용하는 던입니다. 문법 던은 과거의 일인 앞말의 내용을 회상함을 나타내거나 그 일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앞의 말이 뒤의 말을 꾸미는 기능을 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침에 읽던 신문을 어디에 뒀지? 이 문장은 과거에 신문을 읽다라는 행동을 회상하거나 그 행동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던을 이용해 읽다를 읽던과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문법 던은 동사나 형용사, 어간, 끄듬절의 받침 유무와 상관없이 어간 더하기 던 형태를 사용합니다. 명사 이다는 명사 끄듬절의 받침 유무와 상관없이 명사 더하기 이던 형태를 사용합니다. 문법 던을 이용해 문장을 완성하세요. 그렇게 부끄러움이 많던 친구가 연예인이 됐다고요? 이 문장은 과거에 부끄러움이 많다라는 친구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던을 이용해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회상할 수 있어요? 이 문법은 동사나 형용사, 어간, 끄듬절의 받침 유무와 상관없이 어간 더하기 던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형용사 많다의 어간 만과 던을 결합해 많던이 됩니다. 대학 때 자주 가던 식당이 얼마 전에 없어졌다. 이 문장은 대학 시절에 자주 가다라는 추억이 있는 식당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던을 이용해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회상할 수 있어요. 이 문법은 동사나 형용사, 어간, 끄듬절의 받침 유무와 상관없이 어간 더하기 던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동사 가다의 어간 가와 던을 결합해 가던이 됩니다. 두 번째 문법은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이유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는 탓에입니다. 문법 는 탓에는 앞에 오는 말이 뒤에 나오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이유나 원인이 됨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매일 밤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탓에 피곤해요. 이 문장은 뒤에 나오는 피곤하다라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이유나 원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다라는 행동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는 탓에를 이용해 하다를 하는 탓에와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문법 는 탓에는 동사의 현재 시제일 경우 어간, 끄듬절의 받침, 유무와 상관없이 어간 더하기 는 탓에 형태를 사용합니다. 동사의 과거 시제일 경우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어간 더하기 은 탓에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받침이 없으면 어간 더하기 니은 탓에 형태를 사용합니다. 단 받침이 니을일 경우 니을이 탈락한 어간 더하기 니은 탓에 형태를 사용합니다. 형용사일 경우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어간 더하기 은 탓에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받침이 없으면 어간 더하기 니은 탓에 형태를 사용합니다. 단 받침이 니을일 경우 니을이 탈락한 어간 더하기 니은 탓에 형태를 사용합니다. 있다, 없다로 끝나는 형용사는 어간 더하기 는 탓에 형태를 사용합니다. 문법 는 탓에를 이용해 문장을 완성하세요. 요즘 과일값이 비싼 탓에 예전처럼 과일을 자주 살 수 없어요.
이 문장은 뒤에 나오는 자주 살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이유나 원인이 비싸다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는 타세를 이용해 앞에 오는 말이 뒤에 나오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이유나 원인이 됨을 나타낼 수 있어요. 형용사 비싸다의 어간 끝 음절인 싸 얘는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어간 비싸와 니은 타세를 결합해 비싼 타세가 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 늦게 일어나는 탓에 항상 아침 식사를 못해요. 이 문장은 뒤에 나오는 아침 식사를 못하다 라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이유나 원인이 늦게 일어나다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는 타세를 이용해 앞에 오는 말이 뒤에 나오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이유나 원인이 됨을 나타낼 수 있어요. 동사의 현재 시제일 경우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와 상관없이 어간 더하기 는 탓의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다의 어간 일어나와 는 탓에를 결합해 일어나는 탓에가 됩니다. 세 번째 문법은 행위의 대상이 됨을 나타내는 예에 대하여입니다. 문법 예에 대하여는 앞의 말이 뒤에 나오는 행위의 대상이 됨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글은 한국의 여행지에 대하여 조사한 것이다. 이 문장은 한국의 여행지가 조사하다라는 행위의 대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예에 대하여를 이용해 여행지를 여행지에 대하여와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문법 예에 대하여는 명사 끝음절의 받침 유무와 상관없이 명사 더하기 예에 대하여 형태를 사용합니다. 문법 예에 대하여를 이용해 문장을 완성하세요. 저는 한국 역사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이 문장은 한국의 역사가 발표하다라는 행동의 대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예에 대하여를 이용해 앞의 말이 뒤 행위의 대상임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이 문법은 명사 끝 음절의 받침 유무와 상관없이 명사 더하기 예에 대하여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명사 한국 역사와 예에 대하여를 결합해 한국 역사에 대하여가 됩니다. 선생님은 오늘 한국의 예절에 대하여 설명하셨다. 이 문장은 한국의 예절이 설명하다라는 행동의 대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예에 대하여를 이용해 앞의 말이 뒤 행위의 대상임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이 문법은 명사 끝 음절의 받침 유무와 상관없이 명사 더하기 예에 대하여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명사 한국의 예절과 예에 대하여를 결합해 한국의 예절에 대하여가 됩니다. 지금부터 대화를 들으세요. 리사 씨와 선배가 대화를 해요. 대화를 잘 들으세요. 선배, 저 다음 달에 졸업해요. 그동안 대학 생활에 대해서 조언해줘서 고마웠어요. 벌써? 내가 신입생 때 처음 만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하는구나.
그때는 제가 한국 예절을 잘 몰라서 실수를 많이 했었죠. 신입생 환영회 때 생각난다. 내가 교수님을 김준호 씨라고 부른 탓에 다들 얼마나 놀랐었는데. 그때는 이름 뒤에 씨를 붙이면 높임말인 줄 알았어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의 질문에 응 이라고 대답해서 혼난 적도 있어요. 지켜야 할 예절이 달라서 힘들었겠다. 이제는 한국의 예절에 익숙하지? 그럼요. 이제는 어른께 물건을 드릴 때는 두 손으로 공손하게 드리고 어른보다 밥을 먼저 먹지도 않아요.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